예,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현장본부장 은수미입니다. 저희가 6.4 지방선거를 을을 위한 선거로 만들겠다고 예전에 약속을 드렸고요. 또 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을지로위원회가 배출한 두 분의 서울시의원과 경기도의원님을 모시고 을지로위원회의 6.4 지방선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임태연 전국 을비대위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을비대위 이동주 정책실장 참석하셨고요. 배재영 사무국장님 참석하셨고요. 전혜련 이태희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원 비례로 이번에 확정되신 김진철 후보님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원 비례로 확정되신 김미리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선 우원식 위원장님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원식 위원장입니다. 을지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을들과 연대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가 새로운 정치이고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장에서 활동한 1년입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할까? 결국 정치의 모든 꽃은 선거이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을지로위원회는 이런 모습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6.4 지방선거 을지원단을 발족을 합니다. 을지원단은 우리 은수미 의원이 지원단장을 맡기로 했고 이하경, 김광진, 김기식, 남윤인순, 배재정, 장하나, 전순옥, 진선미 의원 등이 함께합니다. 대부분의 을지로위원회 다른 의원님들은 지역구가 있어서 지역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하신다면 여기에 속해진 의원님들은 비례 의원님들이어서 이런 을의 정책 활동을 중심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1년 동안 을지로위원회는 여러 조직과 또 여러 전국의 이런 을들과 연대해 왔기 때문에 재래상인, 재래시장 상인, 그리고 대리점 가맹점주를 비롯해서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 이런 분들과 연대해서 그분들과 그동안 해왔던 결과물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을을 위한 새로운 정치의 상을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을과 함께하는 우리 후보들을 지원하고 하는 활동들을 해나갈 겁니다. 특히 을지로위원회가 선정한 4대 민생공약인 상가세입자 권리보장 문제, 생활임금제 문제, 공정사회 실현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갑을관계 해소 이런 것들, 이런 생활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한 분이 또 생을 달리하셨는데 그분이 최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삼성에 있어서 노동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본인과 본인 생모의 뜻과 다르게 그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경찰이 시신을 가져간 이 사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이 문제도 함께 다루는 그런 지원단을 구성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매우 뜻이 있는 것은 아마 정당사상 이런 일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그동안 1년 동안 정책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을을 지원하고 또 을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을 해오면서
거기에서 굳건히 연대했던 저희들의 커다란 축인 영세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상인들을 보호하는 큰 한 축과 또 하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큰 한 축, 두 축에서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두 부분을 대표하는 분들을 경기도와 서울의 비례대표 후보로, 경기도에서는 비례대표 1번으로, 서울에서는 남성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2번으로 추천을 해서 비례대표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 분은 경기도에서는 김미리 후보이신데요. 이분은 남양주시 담내초등학교 도서관 사서로 일하시고 현재 비정규직 노조 활동에 대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으로서 한국학교도서관 사서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학교 비정규직이십니다. 그분과 또 한 분은 서울의 비례대표 2번 김진철 씨인데, 이분은 마포구 망원시장 재래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앞장서서 활동했던 망원시장 사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 망원시장에서 상인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 이 상인 조직들이, 을과 관련된 상인 조직들이 모두 합쳐서 이분을 추천했고, 그리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분을 서울의 비례대표 2번으로 했는데, 이분들과 아까 말씀드린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은수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이 지원단의 이 두 분의 비례의원들, 그리고 여기 앞에 서 있는 상인회 분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렇게 함께 이런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정당의 정책 활동, 그리고 을과 함께 하려고 하는 새로운 모습들이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가는지, 그리고 우리 정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까 의원님들 소개를 빼먹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우덕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배재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식 의원님 참석하셨고, 유은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태현 전국 을 비대위 대표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전국 을살리기 비상대책위 상임대표 임태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역사적인 날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통받고 있던 중소상인이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로 오늘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낸 아주 역사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왕성하게 또 우리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을들을 위해서 활동해주신 을지로위원회의 애정, 그리고 우리 고통을 항상 자기 것으로 승화시켜준 을지로위원회 여러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전국의 중소자영업자를 대표해서 진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저희를 믿고 우리들을 정치의 주체로 참여하게 해주신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중소상인들의 앞으로의 7대 공약, 7대 17개의 정책 과제를 또한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중소상인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공동체를 전국에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지방 행정에 중소자영업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새로운 지방자치정부가 형성되는 곳에는 꼭 만들도록 해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사업들을 강화시키고 지역화폐 등 또는 상가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확대할 것을 저희가 제안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 유통재벌로부터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을지로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과 야당들이 해왔던 의무휴무제를 확대하고
강생 품목 제도도 다시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할 것입니다. 그 7대 그 정책 과업은 더 자세한 그 내용은 자리를 만들어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중소상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중소상인 여러분들은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보시다시피 저희의 대표가 서울시의 전국 그 중소상인들을 대표해서 정책에 참여하는 그 비례대표 2번을 얻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이 사람이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과 같이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 두부장사 김진철 사장입니다. 시장에서 두부 팔아가지고 장사하던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가 우리를 대변해서 서울시 의회에 이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의뢰 고통스러운 운명을 이제는 한탄만 하지 말고 스스로의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들을 우리 중소상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바로 이런 한 걸음에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상인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더 이상 한탄과 절망 속에서 빠져있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진철 사장의 서울시 비례대표를 선택해 주신 새정치민주연합의 탁월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특히 을지로 의원님들은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길을 현실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옆에 있는 두부장사 김진철 사장이 사실은 이 어려운 길을 받아들여주고 중소상인들을 대표해서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해 준 용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학교 비정규직노조 전혜령 이태희 본부장님 말씀 읽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먼저 저희들 비정규직이지만 교직원의 일원으로서 이번 세월호 참사에 수장당한 아이들을 구해내지 못해서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선장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내가 침몰한 것입니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화물을 싣고 무리하게 개조를 하고 무리하게 운항을 시켰기 때문에 안전교육조차 시키지 않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막 뿌렸기 때문에 침몰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이미 50% 정도가 40만 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가 이미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경쟁과 효율과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억압당하고 차별당하는 것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이 이 지경이 됐다고 봅니다. 침몰하는 교육 현장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봅니다. 학교에 40만, 공공기관에 100만, 우리나라 비정규직 10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영세상인들, 우리나라 을이 99%입니다. 진짜 나라를 세워야 될 분들은 이분들이라고 봅니다. 저희 비정규직 당사자가 차별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지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을지로위원회가 그동안 억울해서 하소연 못하는 분들, 앞서 우원식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삼성서비스 자살하신 분도 얘기했고
전북 전주에서는 자기가 다니던 버스 회사 국기계양대에 목을 맺기도 했습니다. 저희 학교 회장님도 본인이 13년간 다니던 초등학교 등나무에 목을 매기도 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이런 눈물들을 닦아주고 함께 손잡아줬습니다. 저희도 이제 나서겠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 책임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서울시의원 비례로 확정되신 김진철 후보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 동안 망원시장에서 조그맣게 두부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망원시장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시장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지원 한 푼 없어도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저축하며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가 있었기에 남들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중산층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둘 대형마트와 SSM 마트가 우리 망원시장 주변에 하나씩 들어오더라고요. 결국 가게 매출은 점점 줄기 시작했고 시장은 점점 삭막해져만 갔습니다. 급기야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이 상인들의 분노를 사서 폭발하는 이런 도화선 역할을 했고 지역 주민들과 그 다음에 시민연대 그 다음에 서울시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그 지역구 의원들이 도와줘서 15개 품목의 그 품목 판매 제한을 이끌어냈고 홈플러스 망원점 SS 익스프레스를 폐점시켰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 대선 때 그 많았던 경제 민주화 공약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친대기업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수많은 공약들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힘없는 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작은 물타리라도 쳐주는 것이 진정한 경제 민주화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작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보면서 적지 않은 희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현장 속에 들어와서 진지하게 듣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보잘것없는 스펙을 갖고 있는 상인을 서울시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한 것만 봐도 전무후무한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시의원에 진출하게 된다면 서민들의 소소한 생활 속 경제 민주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기회의 박탈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시정, 그들의 참여로 바뀌어가는 시정, 그들의 비전을 같이 실현해 나가는 시정을 만드는 것이 최선임을 항상 명심하면서 우리 을지로위원회 무원식 최고위원님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시 한번 저를 추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원 비례 후보이신 김미리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양주에 있는 담내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 사서로 근무하고 있는 김미리라고 합니다. 예, 어차피 제가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 학교의 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학교에서 저를 기본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비정규직은 시작은 정규직과 별 다름없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5년, 10년이 지나면서 일단 첫째는 급여 면에서는 50%도 안 되는 임금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급여와는 또 별도로 학교에서 느끼는 비정규직이라서 느끼는 그런 자존감의 붕괴는 아마 그 돈과는 또 다른 별도의 차별의 문화이거든요. 이번 경기도의 단원고 세월호 사건에 속해 있는 그 경기도 지역에서 그 지역 학교를 찾아가서 보면은요, 교사들의 반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느끼면서 과연 그것이 교사들만이 반성할 것인가, 교육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체제 전체가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장 공공교육기관으로서 초석이 되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된 체제, 제대로 된 제도적으로 하지 않는 한 과연 그러한 사건들이 정말 무시무시한 그 세월호 사건이지만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비정규직들은 학교에서 또는 일반 기업체에서 모든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없어지고 있는 차적대 문화가 모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해야 하고요. 청소, 내빈 접대에서의 신뢰와 정리서부터 정말 학교에서 하는 허드렛 일들이 다 비정규직의 몫입니다. 그것은 그 교육체 안에서 같이 해서 협력해서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고 담당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다 해야 하는 거죠. 불과 한 1, 2년 전서부터 이제 뭐 고유 업무라는 것이 주어져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고유 업무로서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과 그런 허드렛 일들과 그런 일들을 병합하다 보면 제대로 된 퇴근 시간을 갖지도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서가 분명히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담당 교사라는 교사라는 이름으로 있는 분들의 하지 말자, 귀찮다 내지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주체적인 사서가 주체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학교 비정규직은 너무나 말로 하기 힘들 만큼 너무 열악합니다. 학교 내에서 정규직들, 즉 교사와 공무원이겠죠. 정규직들에게 지급되는 가장 차별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식비입니다. 그분들은 월 13만 원의 정비를 받고 있는데 비정규직들의 급여는 형편없음에도 그 식비를 저희가 다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먹어야 하는, 심하게 어느 학교에서는 급식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음식을 하면서 그분들도 급식비를 내고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종종 많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비정규직 노조에서 많이 그 학교별 대응을 해서 급식실에 계신 분들의 만큼은 급식비를 좀 면제죠. 지원이 아니고 면제받는 수준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그것은 면제가 아니라 최소한 생로병사에 관해서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도 비정규직은 21일이 유급인가 하면 정규직들은 1년 60일 이상, 90일 이상의 유급을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처럼 최소한의 생로병사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게 가장 근본적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비정규직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함부로 마구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비정규직들에게는 비정규직이라는 그 B자를 빼고 교육공무직이라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학교에 근무하는 그 비정규직들의 새로운 신분을 달라는 것이죠.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1년 12달 상시적으로 정년할 때까지 다 주어지는 그런 기회의 장면을 빗자를 붙이지 말고 제대로 된 신분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을지로위원회에서 작년에 해서 계속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같이 연관을 했었고 많이 활동을 하여 주셨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능력이 참 미약합니다만 학교 비정규직 또는 더 크게 나가면 비정규직을 위한 일을 하라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저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약한 능력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이상으로 열심히 뛰고 열심히 활동해서 정말 비정규직들이 올해 또는 내년 또 빠른 시간 안에 정규직화되고 이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을과 함께하는 정치, 을과 함께하는 육사 지방선거 이 국민 국가 재난 시스템 아니요. 상당히 원인이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약속드리면서 그리고 저 역시 단장으로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박정희 정권이 이러한 인적 쇄신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행동을 수행한다면